혹시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말이 좀 이상했어요.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돈을 벌려면 어딘가 정당하지 못한 것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근데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이나 주변 환경의 고정관념을 그대로 물려받을 뿐이죠. 돈은 나쁜 것이야 라면서 의식적으로 거부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돈을 갈망하는 이 모순적인 상태. 저 역시 내가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정작 돈 때문에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던 비참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돈을 싫어하던 이상주의자에서 돈과 자산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면서 알게 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8가지 돈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브렌트 캐슬의 It's Not About the Money 라는 책의 내용을 참고해서 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유형의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지를 모른다면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모두 잃게 되고요. 돈이 아무리 싫어도 돈의 노예가 되는 그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자 캐셀은 우리의 재무생활을 결정하는 건 이자율이나 투자 수익률 같은 숫자가 아니라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이 99%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적인 믿음을 핵심 이야기, 코어 스토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핵심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릴 적에 겪었던 경험이 만들어낸 돈에 대한 무의식적인 고정관념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돈 때문에 매일 싸우는 걸 본 아이가 있다면요, 이 아이는 커서 돈을 어떻게 대할까요? 돈만 보면 불안하고 가능하면 돈 이야기를 피하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 다시는 돈 때문에 힘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강박적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돈에 대해서 내리는 결정의 대부분은 수십 년 전에 어린 시절에 형성된 무의식적인 패턴에 따라서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핵심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캐셀은 8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들으시면 이거 난데? 하는 유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가지만 해당될 수도 있고요. 2-3가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수호자입니다. 이 유형은 돈을 잃을까봐 항상 불안해해요. 자산이 충분한데도 이게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최악의 시나리오만 상상하고요. 모든 상황과 사람이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이 수호자의 장점은 신중함입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최악만 상상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투자 타이밍을 놓치거나 모든 거를 현금으로만 쥐고 있다가 인플레이션에 자산이 녹아버리는 식으로요. 그래서 이 수호자 유형이 연습해야 할 건 감정이 격해졌을 때 절대 재무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메모만 해두고 마음이 평온해질 때까지 결정을 미루는 것이죠. 2번째 유형은 쾌락주의자예요. 인생 한 번뿐이니까 즐기자, 욜로죠. 맛있는 거 먹고 명품 사고 좋은 차 타고요.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족족 바로 쓰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장점은 삶을 즐길 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함정은 명확하죠. 돈이 들어오자마자 써버리니까 저축이 잘 안 되고 카드값은 쌓이고요. 근데 이 쾌락주의자 유형이 돈을 마구 쓰는 진짜 이유는 즐거워서가 아니라고 해요.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 공허함을 쾌락으로 메우고 있다는 거예요. 일에 의미가 없으니까 불금만 기다리고요. 그 짧은 쾌감이 끝나면 다시 공허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쾌락주의자 유형에게 필요한 건 돈이 없이도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습이라고 해요. 3번째 유형은 이상주의자입니다. 돈보다 가치가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죠. 영적인 성장이나 창의성, 어떤 정의나 예술적인 가치, 이런 것들에 훨씬 큰 가치를 두고요. 돈이나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깊은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된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돼. 또는 재벌들만 돈을 잘 버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자주 하죠. 이 이상주의자 유형의 장점은 비전이 있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가난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그 스트레스가 돈에 대한 거부감을 더 강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 이상주의자 유형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세상이나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그 비판적인 시각을 자신에게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건데요. 내가 돈이라는 현실을 외면하는 게 내가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해봐야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전략가입니다. 이 유형은 돈을 모으는 게 삶의 목표인 사람이에요. 식당에 가면 가장 싼 메뉴를 고르고요. 사치는 절대 부리지 않아요. 장점은 명확해요. 경제적인 자립도가 높고요. 나중에 커리어를 바꾸고 싶을 때 선택의 자유도 있죠. 하지만 이 유형은 안전망을 아무리 키워도 영원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맹점이 있습니다. 1억이 있으면 2억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고요. 2억이 되면 5억은 돼야 안심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끝없는 불안 속에서 돈도 한 푼도 못 쓰고 인생도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전략가 유형이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검소함만 강요하게 되면은요, 자녀는 두 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같은 전략가가 되거나요, 아니면 정반대로 쾌락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가 유형에게 필요한 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나를 위한 즐거움과 남을 위한 나눔으로 나눠서 강제로 쓰는 연습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허세가예요. 이 유형의 핵심은 타인의 인정입니다. 명품이나 비싼 차, 고급 레스토랑이나 오마카세 같은 거죠. 내가 진짜 원해서가 아니라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기준으로 돈을 쓴다는 거예요. 이 유형의 장점은 리더십이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돈을 쓰는데 결정하는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남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질문이 모든 소비의 기준이 됩니다. 그 뿌리에는 깊은 열등감이 있다고 해요. 어릴 때 인정받지 못했거나 사랑받지 못한 경험이 돈으로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진 거라고 합니다. 속은 비어있는데 겉만 치장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과 남들이 보는 이미지 사이에 격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격차를 메우려고 하면서 진짜 자신은 점점 잃어가죠. 이 허세가 유형에게 필요한 건 뭔가를 사고 싶을 때 이게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남의 시선 때문인지를 솔직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순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이 유형의 핵심입니다.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극도로 피하고요. 청구서가 와도 안 열어보고 통장 잔고도 확인도 안 하고 누군가가 대신 해주기를 바래요. 이 유형은 낙관적이고 적응력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어서 사기당하기가 쉽고요. 평생 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 유형에게 필요한 건 나는 돈 같은 거 몰라도 돼 라는 것이 겸손함이 아니라 회피라는 걸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유형은 보호자입니다. 이 유형은 모든 돈과 에너지를 가족이나 타인에게만 쓰는 사람이에요. 자녀한테는 비싼 거를 사주면서 본인은 아무것도 안 사요. 기러기 아빠가 대표적이죠. 이 유형은 헌신적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보호자 유형으로 돈을 벌어다 주면은요, 아내는 순진한 사람이나 쾌락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그 갈등을 보면서 아, 돈은 나쁜 거구나 하고 이상주의자가 되어버려요. 같은 가족 안에서 전혀 다른 유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에게 필요한 건 남을 돕지 않고 오롯이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라고 해요.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엠파이어 빌더, 제국 건설자 유형이에요. 사업이나 일, 성취 이런 것에 완전히 빠져있는 유형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고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다시 몰두하고, 이 유형은 혁신력과 결단력이 매우 뛰어나고요. 실제로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유형의 문제는 목표를 달성해도 행복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목표만 있지 지금이 없는 거예요. 강박적으로 일만 합니다.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무가치감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쉬면은 안 돼. 멈추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강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게 필요한 건 목표를 달성하지 않아도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는 연습입니다. 이미 충분히 이룬 사람처럼 지금 바로 이 순간을 누려보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전형적인 이상주의자 유형이었어요. 어릴 적에 저는 인간의 일부가 화폐로 교환되는 그 현상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었거든요. 세상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매일 울었었죠. 내가 세상에 덜 박혀있는 모처럼 느껴지고 그냥 겉도는 쭉정이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내가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돈을 싫어하는 이상주의자가 됐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거에만 몰두했죠. 저는 원래 춤을 추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춤이었죠. Give a kiss to me. Listen to me. I am the woman that you've been waiting for. Would you push the button that you've been looking for? With just one kiss, you're gonna need it more. Baby, I could give you what you want. When my heart 그때 저는 제 마음에 와닿는 음악에만 춤을 췄고요. 거기서 나오는 움직임이 가장 솔직한 언어라고 믿었었죠. 솔직하지 않은 소통은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저는 세상에 무언가 순수한 게 있을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세상에 없죠. 사회를 이롭게 하겠다던 정치인의 언어도 결국엔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예술 세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는 외부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나 자신을 지켜보자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키고 싶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강해 보이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었죠. 그때까지도 돈에 대한 욕구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더럽고 치사한데 돈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요. 회사를 나오고 미친 듯이 일을 해서 학자금 대출을 다 갚고 목돈을 모았습니다.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막연하게 부동산과 자산시장을 공부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직접 겪어보니 이 시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가 있고 풍부한 세계였어요.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고 배움이 현실로 명확하게 작동하는 아주 매력적인 세계였죠.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저는 그렇게 벌었던 돈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잠깐 돈을 벌었을 때 엄청난 오만함에 빠지게 됐거든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모두 잃어버리게 됐죠. 주변을 둘러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한 해에 몇 억을 벌었다가 다음에 파산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돈을 버는 기술보다 중요한 건 나의 돈에 대한 욕망과 오만함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래야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돈을 벌고자 했던 바로 그 시작점, 그 이유, 지키고 싶었던 나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왜 많이 벌어야겠다고 결심했나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을 지키고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돈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유형 중에 정답은 없어요.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캑셀이 강조한 건 중도입니다. 자기 유형의 약점을 인식하고 반대되는 유형의 장점을 조금씩 가져오는 거예요. 옛날에 저 같은 이상주의자 유형은 돈이라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게 필요하고요. 요즘에 저는 엠파이어 빌더, 제국 건설자 유형이 되어가고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을 자족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춤을 추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오늘 영상이 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가 지키고 싶은 나와 내 삶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의 영상을 글로 다시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뉴스레터로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글로 천천히 되짚어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훨씬 와닿을 거예요. 고정 댓글에 뉴스레터 신청 링크를 걸어뒀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탐구하는 변호사는 앞으로도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해 두시고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